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어제 5일날 북한에서 서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자,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총선 앞두고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북풍이라고 오히려 남쪽에서 군부 정치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 때 그렇게 자극을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저들이 반대로 이제는 남쪽을 교란하고 분열시켜서 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에서 어떤 일이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것이 뭐 북풍을 일으키는 것인지, 연평도를 쏘았던 북사군단 소행, 이게 이제 과거에 연평도 2010년대에 23명의 사상자를 낸 포격 사건도 이 사군단 소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소행이 어떤 지금 무서운 것인지, 6년 만에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이게 9.19 합의 파기한 이후 이제 합의한 이후에 6년 만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개성공단 가는 경의선도 육로에 지뢰를 매설을 하고요. 북한에서는요.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혈관도 차단해버리고 초소 지피는 콘크리트로 복원을 다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사변 협박 후 첫 도발을 대사변 협박을 하고요. 첫 도발을 했는데 9.19 합의 후 완충구역에 쏘았습니다. 합의 파기 2달 만에 행동으로 지금 옮겼는데요. 자, 국방장관 합참서 대응 실시간을 확인을 하고 9.19 합의 탓에 손발에 묶여있던 군이 K9 자주포와 전차포 동원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200발을 쏘았는데 우리는 400발을 쏘았다.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하게 조치했다. 전문가는 이제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이렇게 이번에 군 당국의 최근 이 옹진반도 일대에 주둔한 북한 사군단의 이 사군단의 도발 징후가 포착돼 왔다고 하는데요. 예의주시하다가 240mm 방사포를 비롯해서 다수의 야포, 해안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23명의 서정우 하사 등 23명의 사상자를 낸 그 사군단이 지금 이런 것을 소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도서 지역 바로 뒤에 평풍처럼 펼쳐져 있는 황해도 해안을 적극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제2의 연평 포격을 감행할 태세를 지금 유지해 온 것인데요. 군은 이 포격을 마친 이번에 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포신을 덮개로 막지 않고 개방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북한이 성동격서 전술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동쪽에서 소리치면은 서쪽에서 이제 또 때린다는 그런 쪽 전술로 다른 지역에서 기습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6차례 방송도 하고요. 연평도 주민들은 점심 먹다가 뛰어가서 대피소로 또 병영도 연평도는 여객선 운항도 중단이 됐네요. 자,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 이 북한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서해 포격 도발, 북한은 우리 민족 개념을 삭제한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남쪽이라는 말도 다 안 쓰고 우리 민족도 쓰지 않고 이제는 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협 가운데 압박과 그리고 협박까지 계속을 할 것인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한때는요,
자, 우리가 아직도 남한에서는 이 북한이 뭐 여러 가지 경제나 군사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다 해가지고 뭐 이 평화롭게 유연하게 사랑 나눔으로 자극하지 말고 햇볕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 핵무기를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또 전자 컴퓨터를 갖다 주어서 그들이 이렇게 온갖 지금 무시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아직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만 하고 평화를 부르짖어야 되겠느냐. 어떤 때는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이 야당 이 좌파 측에서는요, 왜 더 러시아를 자각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거기를 왜 가느냐, 뭐 이렇게도 말을 한 적이 있고요. 남북 연락 사무소, 예, 남북 연락 파괴를 했을 때 이 송영길은 미사일을 안 쏜 것만 해도 어디냐, 이따구 소리를 한 적도 있었죠. 예, 그리고 풍선을 날리지 말라, 이쪽에서 이 포를 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선전 이 방송하는 것도 내리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애기봉에 있는 여기 우리 바로 옆인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철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김여정 이제 그 하명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풍선 날리는 거 하기만 하면은 쏠 거다. 그렇게 해서 김여정 한마디에 그냥 벌벌 기고 바로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윤 정권, 보수 정권이 들어가지고 전쟁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지, 대응을 강하게 하고 준비를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 역사에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고 평화협정을 해놨던 모든 나라들은 다 잡혀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고 뭐 국제적으로 심부름꾼이나 하면서 다니면서 종전 뭐 평화를 부르짖고 그렇게 했던 이것은 안 된다. 자, 이렇게 윤 정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보수 우파가 분명하게 이것을 직시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교란당하지를 말고 분열당하지를 말고 이 바른 그 정치 이념관을 바로 가지고,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 또 여기에 이런 말도 했네요. 예,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한미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고강도 하이브리드, 고저강도 혼합형으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본다.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군은 북한이 해상 도발뿐 아니라 금융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최전방 일부 지역을 침투해서 민주민 납치극을 벌이는 하마스식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한미 공조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이 방어와 그리고 안보, 경제 협력 이런 것을 분명히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북한이 2,500만 주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이념, 잘못되어진 저들의 사상, 그리고 전쟁, 이런 것에서 또 러시아를 믿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해방을 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바로 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집안에 깡패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담을 막고 바로 이렇게 이웃과 응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